안녕하세요. 서초동 법무사 김칠중입니다. 오늘은 서울 교육대학교 운동장에서 이렇게 걸으면서 잠깐 운동도 하면서 유튜브로 뭐를 좀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 해서 오늘 색다른 그 사회적인 시사 이슈가 되는 것, 그리고 기본적으로 뭐 찬반 논의가 되는 것들을 한번 간단히 짚어보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대입 논술이나 면접, 그리고 회사 면접, 그리고 로스쿨 같은 데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냥 재미있게 봐주시고, 제가 이제 법학을 하다 보니까 박사까지 하면서 법학적 시각에서 한번 찬반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예. 먼저 저만 보면 재미없으니까 저기 운동하시는 그 운동장이나 이런 걸 한번 보시고요. 먼저 이제 의무교육에 대해서 이제 무상급식 찬반론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거는 사회적 기본권과 관련돼 있어요. 찬성하는 측은 의무교육에 대해서 이제 무상급식을 시행해야 한다는 측면이겠죠. 이런 것들은 이제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교육에서 이제 평등 실현, 그리고 공공복리, 이런 것을 논거를 잡아서 이것을 먼저 이해하고 암기한 다음에 살을 붙이는 과정을 필요해요. 자, 먼저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 보장에서는, 이게 의무교육에 대해서 무상급식 시행해야 된다는 찬성 논거를 쓰려면 그렇지, 이제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무상급식을 시행하는데, 국민은 국가의 주인으로서 국가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권리가 있지. 이렇게 하면 되고요. 또 부모에게 의무교육에 대한 취약 의무를 부담시키면서 취약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은 모순되기 때문이다. 이런 논거를 하고, 또 이제 교육에서의 평등 실현은, 교육에서의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 의무교육에 대해서 무상급식 시행해야 한다. 의무교육은 국민이라면 누구나 동일하게 누려야 할 권리이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논거인 공공복리에 대해서는, 공공복리 정지를 위해서 의무교육에 대해서 무상급식을 시행해야 하는데, 무상급식을 전면 시행함으로써 지역 농업이 활성화될 수 있다. 이런 거를 논거로 들 수 있죠. 만약에 교수님이나 면접자가 내가 주장한 논거에 대해서 반론을 들면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는 일어나지 않는다. 두 번째는 그런 거 일어나더라도 이 경향상 내 주장이 맞다. 아니면 세 번째는 보완하면 된다. 이런 걸로 잘 넘어갈 수가 있어요. 면접에서는 자신감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신감 있게, 내가 실력이 없더라도 면접자가 이 사람 정말 실력이 있는 사람이구나 표현할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실력이 있는 사람도 움츠려 들어가지고 자신 없는 모습을 보이면 안 뽑아요. 면접자는 자신 있는 사람, 상대적으로 여러 사람 중에 자신 있는 사람을 뽑게 돼 있어요. 무슨 면접이든 여러 사람 중에 내가 같이 한 5명, 10명 보면 보통 내 혼자 그것을 한 명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날라야 돼요. 자, 그리고 만약에 이게 반대 논거를 쓸 때는 어떨까요? 반대 논거로. 자, 반대 논거는 이제 반대 논거는 교육받을 권리를 오히려 저해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의무교육에 대한 무상급식 실시는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저해하기에 타당하지 않다. 그리고 평등원칙이나 정의실현, 그리고 사회 갈등, 이런 것을 논거로 들 수 있어요. 자, 평등원칙의 실현을 위해 의무교육에 대한 무상급식을 실시해서는 안 된다. 평등원칙이랑 같은 것을 갖게 다른 것을 다르게 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런 거. 공공복리 저해. 공공복리를 저하기 때문에 의무교육에 대한 무상급식 실시는 타당하지 않다. 그리고 헌법 조문을 대충이라도 다 하고 중요 조문은 암기하고 있는 게 좋아요.
써먹기 좋거든요. 항상 내가 이 정도 안다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또 어떤 재미난 테마를 가르쳐 드릴까요? 환경오염 규제 이것도 최근 많이 논의되고 있는 건데요. 보면 이제 환경오염을 규제를 해야 한다 이런 거 쟁점이 되는데, 주요 쟁점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환경오염 규제를 해야 한다, 이거 찬성측 주장이죠. 찬성측 주장의 논거는 뭐가 있을까요? 환경보호, 환경권, 공공복리 측면에서 이걸 들을 수 있고, 사회 갈등, 그리고 소수자 보호, 요거를 쟁점으로 할 수가 있어요. 자, 환경보호, 환경권, 공공복리 측면에서는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환경오염을 규제해야 하는데, 공동체는 서로 다른 가치관을 가진 구성원들이 모여 만들어진 것으로 이들을 결합시키기 위한 공유된 가치가 필요한데요. 이러한 공유된 가치에는 환경보존이 있어요. 그리고 사회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 환경오염을 규제해야 되는데, 환경오염을 규제하지 않으면 환경오염이 방지되지 않으며 이에 따른 사회 갈등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을 논거로 들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소수자 보호를 들 수 있는데, 소수자 보호를 위해 환경오염을 규제해야 되는데, 환경을 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은 해당 개인, 기업 등의 주체에게 전적으로 귀속되어 그 주체에게만 이익을 발생시키는 한편, 환경 이용으로 인한 오염 비용을 전 지구적으로 분산되어 사회 구성원 모두가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는 것을 논거로 들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반대측 논거는 뭐가 있을까요? 반대측 논거는 이제 이 환경오염 같은 경우에는 개념 정리가 중요한데, 환경권이라고 있어요. 자, 환경권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쾌적한 환경에서 공의 없는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권리인데요. 환경권은 인간 존엄권, 행복 추구권, 사회적 기본권의 성격을 아울러 가지고 있는 종합적 기본권이고요. 주체는 자연인이고 미래 세대. 자연 그 자체는 안 돼요. 이제 환경은 자연환경, 문화적, 사회적, 생활환경 모두를 포함하고요. 공해 예방 청구권이라고 있어요. 자연환경을 등을 이제 훼손, 파괴함으로써 공해를 유발할 경우 여기에서 방해, 배제 청구를 할 수 있는데, 민법에도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청구권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소유권 파트에 민법 213조, 214조 정도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해 배제 청구권도 있고요. 생활환경 조성권도 있어요. 이제 한계와 제한이 문제가 되는데, 그 환경에 관한 피해가 일반적인 수인한도 이내라면 적법 반대, 수인한도를 벗어난 경우 위법합니다. 보호 방안은 제수의 딜레마 관련 해결책 세 가지가 있는데, 정부의 직접 규제, 그리고 시장 요인을 통한 간접 규제, 공동체의 직접 해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헌법은 한스 켈젠의 법 단계설에 의하면 도이치 시프라해, 즉 독일어로 그룬트노름, 즉 근본 규범이 있고, 헌법 법률 명령 규칙 조례 이렇게 위계에 맞춰서 질서가 있는데, 헌법은 통치와 국민의 기본권을 규정해 놓은 법인데, 기본권에도 여러 가지 기본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면접 보시기 전에, 그리고 논술이나 이런 거 하기 전에 한번 헌법 조문을 보시는 것도 좋아요. 헌법 조문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자, 봅시다. 공유제 비격 이런 것도 있죠. 공공재, 공유제 이런 것도 공부를 하시고요. 또 이제 백신 접종 의무화, 이거 이제 우리 코로나 때문에 이제 요게 해갖고 작년 사실은 2023년도 로스쿨에서 많이 등장했던 면접 주제였고요. 요번에는 2024년인데 전액에 출제되기도 하고, 같은 해에도 가군, 나군이 있는데 가군에 했던 것이 나군에 나올 수 있고, 여러 가지 가군이라도 또 학교마다 했던 것이 또 출제되기도 하기 때문에 항상 중요해요. 지금도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된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거 관련해서 준비를 해 놓으시면 돼요. 이제 정점은
국민보건권이냐 개인의 자유권리냐 이제 백신 접종 의무화인데 국민보건을 위해 백신 접종 의무화는 타당하다. 이거는 찬성 논거죠. 국민보건과 사회갈등, 실질적 개인의 자유보호 요 세 가지 논거를 해가지고 머릿속에 이해하고 암기한 다음에 하나씩 살을 붙이면서 생각해갖고 말을 자신감 있게 하시면 됩니다. 먼저 국민보건을 위해 백신 접종 의무는 타당하다. 그리고 사회 갈등을 막기 위해 백신 접종 의무는 타당하다. 그리고 실질적인 개인의 자유보호를 위해 백신 접종 의무화는 타당하다. 이 정도 하시고 이제 반대 논거는 이제 그 개인의 자유 권리 그리고 부작용을 인한 국민 보건자 원정적 후견주의 이런 것들을 논거를 해가지고 살을 붙여가지고 말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주장한 것이 찬성이 있는데 상대방이나 다른 학생이 집단 토의 면접에서 반대를 하면 재반박을 하면 됩니다. 이거는 소송 과정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원고가 소장을 준비해 갖고 만약에 민법 741조의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제기해 왔을 때 피고는 그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자 민법 741조나 민법 750 불법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나 각 요건 사실이 있어요. 요건 거기에 대해서 깨줘야 되는데 사실관계도 깨줘야 되고 법리적으로 판례적으로 전문적으로 사실관계 다 깨줘야 되는데 요건을 무비한 거를 하면 되잖아요. 그럼 나는 반박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쪽에서는 또 재반박을 할 수 있어요. 이 재반박으로 내는 게 준비서면이에요. 그때서는 이제 원고나 피고 모두가 준비서면이 되는 건데 반박과 재반박으로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것을 연습하기 위해서 이렇게 간단한 것을 로스쿨이나 이런 데서도 내는 거예요. 자, 법학은 논리 학문인데요. 구체적으로 한번 준비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백신 접종 의무화도 온정적 후견주의 아까 논 것 중에 하나인데 온정적 후견주의 우리가 있으므로 백신 접종 의무는 부당한데 온정적 후견주의라는 것은 국가가 올바른 것이라 규정한 가치관을 개인에게 강제하는 것으로 국민을 주권적으로 대하지 않고 국가에 의해 훈육을 받아야 할 객체로 대하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들 힘내시고 시험 잘 보십시오.